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제4강 강의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CCFL이라든가 LED 백라이트를 점등을 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버터 드라이버는 자기 혼자 동작하지는 못한다. SMPS에서 동작 전원을 12V를 공급해서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고, 전압 강화를 통해서 그 PWM이 동작하기 위한 미니멈 맥시멈 전압을 갖다가 V 전압 걸어줬는데 PWM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인버터나 드라이버에 구성되어 있는 PWM은 반드시 AD 보드의 MCU에 통자해서 온오프 시그널이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뭡니까? PWM이 온오프 발진해서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바로 FET 게이트에 전달해 주게 되면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도 12V를 스위칭을 해서 DC를 AC로 변환해서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주파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게 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전이 발생돼서 15,000V를 승합해서 CCFL 즉 형광등을 켜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럼 LED 드라이브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죠. SMPS로부터 12V가 동작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면 스위칭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고, 또 12V는 내부 전압 강화를 통해서 PWM에 필요한 미니멈 맥시멈 VC 전압을 갖다가 VC에 전달해 주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AD 보드 MCU로 들어가서 MCU의 내부 펌의 연산 과정을 거쳐서 온오프 시그널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어떻게 들어가죠? 바로 이제 드라이버 쪽에 PWM 이네이블 단자로 전달해 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스위칭을 하게 돼 있죠. 스위칭을 하게 되면 뭡니까? DC가 AC화가 되겠죠. 스위칭을 하니까. 근데 이제 LED 백라이트는 직류라는 전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승합된 AC 전원을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승합된 직류 전원을 갖다가 LED 백라이트에 공급해 주면서 점등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MCU 통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과 뒷받침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측정 장비와 지그를 사용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비 지그가 많은 사람과 장비 지그가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물론 수리는 어떤데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작업 공수를 갖다가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는 것은 바로 장비빨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죠. 장비빨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장 요소를 이 지그를 이용하면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번 시간에 이제 그 LED 모니터, LCD 모니터에 대해서 백라이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그를 자작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테스트함으로써 이제 액정 분량이, 패널 분량이, 물론 패널보드나 이런 소자 분량도 많지만은 백라이트가 특히 이제 CCFL 형광등은 최대 시간이 25,000시간을 우리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25,000시간이 넘어가면은 다크 엔드 현상이 생기면서 백라이트가 나간다.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패널 쪽에 우리가 모니터 불량이 들어왔을 때 흑화 현상, 즉 화면에 영상이 안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럼 백라이트 불량을 먼저 의심해 봐가지고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로다가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불이 점등된다. 불이 들어오면서 깜빡하고 만다. 그런 것은 뭡니까? 백라이트 불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부터 우리가 하고 나서 화면에 들어온다면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런 백라이트가 나가지 않았을 거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쪽에 뭐 SMPS라든가 AD보드에 뻘짓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리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 보낸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그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테스트 지그는 LED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특히 TV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테스트가 약간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LED 개수도 많고 공급되는 전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는 안에 내부에서
얘에 공급되는 전압에 맞게끔 이 전압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형을 수리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다 갖고 계실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개인이 자작하시는 분이 없고 보통 온라인상에서 요걸 구매 쓰는데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가격이 약간 좀 비싸요. 비싸다는 것보다는 해외 구매 가격이 한 2배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외 구매는 반값에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LED 백라이트 테스트지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사실 내가 써봤어요. 써봤는데, 뭐 기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나온 이제 백라이트 테스트지는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얘가 테스트 봉이 플러스 마이너스 봉이 이제 여기 전압이 나오고 있는데 220V만 인가하면 얘가 쇼트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 보호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뭐니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사용 안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이 스위치 메인 스위치가 있다면 전원을 차단해서 안 쓰게 하면 되는데 예전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유튜브에 구형 장비들은 이렇게 개조하라고 제가 팁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하시면 되고요. 안 쓸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전원을 꺼가지고 하면 되고 또 이제 나 전원 끄기가 귀찮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테스트봉을 요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 지대를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삽입해 놓으면은 그죠?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조하는 것도 사용하면서 장비 개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LED바 테스트할 때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백라이트 CCFL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전자 소자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항상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다는 국제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봉을 꽂고 플러스 봉을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봉은 여기다 대야 LED가 점등되는 거지. 반대로 되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얘는 다이오드에 다이오드 심벌을 그린다면 이제 LED라는 게 라이팅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오드 심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에노드, 요게 마이너스 캐소드 해갖고 LED는 심벌이 여기다 이게 불이 나가는 이런 기호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레스에서 마이너스 밖에 전기가 안 흐르고 역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 다이오드의 특성이다 하는 내용은 우리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게끔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측정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장기간 이 리드봉을 쇼트하면은 이 기계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됐을 때 LED바가 한 줄로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보면 불이 똑같이 서서히 들어오다 같이 똑같이 점등이 돼야 되는데 한 개는 속도가 느려. 얘는 서서히 들어오는데 얘는 한참 가도 안 들어왔다가 갑자기 밝아져. 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행성 불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했는데 요 네 개는 들어오는데 가운데 이 두 번째 게 안 들어온다. 얘는 회로가 쇼트 오픈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갈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도 물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게 하얀 게 반사 시트죠. 반사 시트. 얘를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LED가 여러 개 테스트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량 난 건 우리가 유성펜 있죠. 빨간 거나 검정 유성펜으로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패키지만 떼어서 갈면 되겠죠.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갔으니까 앞으로 땅에 나갈 거 아니냐. 그 LED 발을 갖다 구입해서 뭐 교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체 때 주의점은 뭐냐면요. 이 사용했던 이런 LED 바하고 다른 걸 새로 갈게 되면 이 불밝기가 약간 좀 틀리는 게 있어요. 얘는 좀 약간 어두운데 확 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액정을 덮어서 다시 조립해서 보면은 한쪽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리맨들이 보면 많이 나간 거, 다 나간 거는 많이 나간 건 갈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확산 렌즈를 뜯고 거기다 이제 LED 패키지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많이 이제 이거 하면서 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다 조립하고 나서 이 확산 렌즈를 붙이지 않아요.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액정이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영상을 켜게 되면 LED바 확산 렌즈가 요 LED 그 빛을 갖다가 은폐해주는 요 모양을 은폐해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LCD 모니터 쪽에 보면 어떤 역할이냐면은 한 개 그 뭐야 그 보호하는 시트가 있죠. 그 역할을 해준다면 확산 시트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안 뒤집어쓰면은 여기 지금 LED 영상이 이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돼요. 아주 흉하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또 분해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따른다. 그러니까 할 때 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몇 볼트짜리인지 LED 패키지가 보통 3볼트짜리, 6볼트짜리, 보통 이제 9볼트짜리 이렇게 쓰는데 3볼트, 6볼트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3볼트짜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몇 볼트짜리 모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LED 백라이트 테스트 지구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TV들에 들어가는 이제 백라이트들은 요렇게 이제 요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LED 바에 확산 렌즈가 뒤집어 씌어 있는 요런 것들 많이 쓰고, 요런 것도 이제 보통 LCD 모니터, LED 모니터에 많이 쓰는 이 백라이트 그 바죠, 이게.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자, 또 우리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이 LED 패키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르고 얘가 공급되는 전압도 틀리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3V, 6V짜리 많이 쓰는데 뭐 전력 소비량은 1W 서브 3W까지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이 사이즈를 잘 모른단 말이죠. 이 하나가 패키지가 나갔어.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골치 아프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쓰는 것이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이런 계측기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한 10,000원이면 살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디지털로 돼가지고 디지털 표시되는 게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눈곱을 읽는 게 있는데, 디지털로 나오는 그런 버니어 캘리퍼스들은 좀 가격이 좀 있는 것들이 좀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통 50,000원 선 이상.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전 요걸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재는 거예요. 만약 5730 LED 패키지다라면 뭡니까? 이 뜻은 가로가 5.7mm, 세로가 3mm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지금 바로 답이 나오겠죠. 초보자분들은.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LED가 뭐 5730이니 뭐 알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요런 걸로 재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는 이제 알았어. 이게 3V, 6V, 9V가 있는데 도대체 몇 볼트짜리 써야 되는 거야? LG 같은 건 이제 6V짜리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3V를 많이 써요. 난감하잖아요. 그때 이제 LED 패키지를 우리가 쓰시면 되겠죠. LED 백라이트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장비가 쓰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SMPS 보면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많이 쓰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면은 제너 다이오드도 뭐 6V짜리가 있고 18V짜리가 있고 24V짜리 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가 몇 볼트형 제너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사이즈는 이제 요걸 몰랐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걸 계측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볼트나 거 알라 그러면 LED 바를 측정해 보세요. LED 바를 보면 여기 동판이 이렇게 노출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표시가 돼 있거든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여기 전체 전압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32.8V가 나왔어요. 그럼 LED 개수가 몇 개입니까? 6개죠. 32.8V 나누기 6 하면 뭡니까? 5.46V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소수점 단위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이게 6V형 제너예요. 6V. 예, LG 건데 LG 거 6V 제너입니다. 그래서 3V 쓰시면 안 되겠죠. 나가겠죠. 6V짜리 제너라는 거 알고, 예를 들어서 5730이다 그러면 주문할 때 5730 6V짜리 주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수리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류들이 많아요. 자, 요것은 이제 이게 TV인데 TV는 액정이 크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할 점이 뭐라 그랬죠? 액정이 잘못하면 깨져요. 그래서 대형 흡착기를 이용해서 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액정 글라스하고
패널 보드가 바로 뭡니까? TCP로 연결되어 있는데, TCP는 솔더링 방식이 ACF 테이프를 이용해서 열과 압력으로 우리가 이걸 솔더링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약합니다. 잘못 찢어지게 되면 뭡니까? 여기에 굵은줄이 나타나면서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라인 디펙트 현상이 생긴다. 버려야 되겠죠. 수리 안 됩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한 대를 사줘야 되겠죠. 골치 아프죠. 요건 사실 동작 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교육장에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걸 제가 한 겁니다.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하나로서 흡착기를 이용했어요. 다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패널 보드요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이 이제 시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순서가 바뀌지 않게끔 여러분들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같이 손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면장갑보다는 비닐장갑 끼는 게 좋아요. 비닐장갑은 이제 이물질이 안 묻는데 면장갑은 면 소재들이 묻습니다. 이게 비닐장갑을 끼시고 작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이 지금 반산 시트를 떼야 돼요. 이건 이제 동영상 찍는 거 안 했는데 반산 시트를 뜯어서 이제 어차피 교체할 때는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켓이 이런 식으로 포트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틀리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이렇게 되는 거죠. 되면 전체 불이 다 들어오겠죠. 왜냐면 요 LED 백라이트 시스터기는 여기에 전압하고 공급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사실 불량은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서 불빛이 하나 서서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안 들어온다든가 걔는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성 펜으로다가 이 반사실을 뜯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다가 체크해 가지고 그 불량만 나중에 교체하면 되겠죠. 그걸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아까 어떤 거에 또 측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이중 작업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로도 측정할 수가 있죠. 전체로 측정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측정할 수 있는 포트도 표시들이 있어요. 그거다 대고 측정하시면 되겠죠. 많이들 해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ED 양부 판별을 하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개조를 해놨어요. 리드봉 있잖아요. 플러스 리드봉을 여기 안 쓸 때는 여기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럼 쇼트날 염려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조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전기 형광등 뭐 할 때 전선을 갖다가 쇼트지 않게 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매장에 굴러다니는 게 있길래 드릴 뚫어가지고 했더니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 개선이겠죠. 네. 이거는 구형 장비를 샀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가 없어서 제가 네온 스위치를 달아 놓은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그 수리하시는 분들이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쇼트 방지 지그죠. 보통 뻥 방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쇼트 방지 지그라고 얘기합시다. 뻥 방지는 왠지 좀 말이 있잖아요. 어감이 좀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쇼트 방지 지그로 통일을 합시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왜 정하냐면은 우리 이제 초보 수리맨들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 성격 자체가 급한 게 아니라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다, 빨리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너무 지나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지금 SMPS라든가 TV 쪽이나 모니터 SMPS 쪽을 바로 그냥 220V 바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로가 이미 쇼트가 나 있다 그러면은 220V 바로 인가하지 않습니까? 2차적인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 고장을 더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 한번 꽂아 보세요. 먼저 이 벽에 있는 콘센트 전원이 아니라 이 뻥방지 지그의 콘센트에다가 전원을 꽂았을 때 이 회로가 쇼트 난 다음에 백열전과 불이 들어옵니다. 환하게. 이거 지금 쇼트구나. 그럼 뜯어서 뭡니까? 쇼트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수리를 했다. 다시 한번 꽂아보는 거예요. 또 들어온다. 딴 데 또 쇼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수리를 해갖고 여러분들 다 해갖고 잘 되겠지 꽂았는데 퍽 하고 또 나가겠죠. 그런데 다른 쪽에 쇼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쭉 그러면 찾아 나가는데 보통 스위칭 회로 쪽에 쇼트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FET, PWM, 션트 저항 이런 거, 뭐 댐퍼 저항 같은 경우 그런 걸 여러분들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회로들을 이미 그 네이버 공식 카페에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죠. 이렇게 만드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도 좋겠죠. 요번에 저희 공식 카페에 보니까 어떤 우리 회원님이
아, 참 멋있게 잘 만드셨더라고. 저 같은 게 아마 요걸 얘기했어요. 여기 백열 중에 노출되다 보면 술에다 탁 치면 드라이버가 탁 치면 깨져버리면 이 안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퍽 하고 깨잖아요. 사실 또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요걸 노출보다는 매입하게 해라. 근데 그분은 매입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좋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공식 카페에는 저 회원들이 이런 걸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해놓은 사항들을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얼마만큼 좀 편하게 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미터도 하나 달아놓고요, 메인 전원 스위치도 하나 달아놓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해서 쇼트가 나오면 여기 백일 전구가 켜지겠죠. 백일 전구는 60W 짜리를 보통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뭘 하나 추가를 했냐면은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 하고 우리가 2차 점검을 할 때 써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해서 데콘 방전을 시켜가지고 감전 안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그를 사용하다 보면 왠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그를 아까처럼 백라이트 테스터기에 전원 스위치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테스트봉을 거치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두 개 사용할 걸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작업성이 뛰어나죠. 여기 백라이트 테스트 여기 데콘 방전기 지구가 따로 있고 뻥방기 지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다면은 그죠? 두 개를 뭐 장소가 좀 넓어지잖아요. 하나를 갖다 이렇게 합쳐놓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성이 좀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그를 구입을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수리를 하다 보면요, 왠지 불편하고 왠지 작업성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스스로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공개한 것도 있지만은 저희 수리실에 보면은 지그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통합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작업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바로 그런 지그들이다. 그 통합된 것이 많습니다. 요번에도 하나 통합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영상 쪽에 들어가면 말씀드릴 텐데, 이제 SMPS를 테스트하는 거라든가 AD 보드에 SMPS 개입 없이 전원을 공급해서 AD 보드를 테스트하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LED 백라이트를 별도 전원을 공급해서 켜게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합해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백라이트에 대한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상 쪽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세요. 요거는 우리 수리맨이라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도 반드시 요 장비는, 요런 지구는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장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만들으셨다면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 공식 카페, 네이버 공식 카페 거기 보면 이번에 잘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금액은 돈은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거. 예,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볼게요. 양품과 분량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양품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불이 약간 들어오다 말아요. 그거는 쇼트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자, 이 전원이 뭡니까? 뻥방지 지그의 메인 전원입니다. 쇼트 방지 지그의 메인 전원이에요. 메인 전원. 자, 메인 전원을 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SMPS다 아니면은 뭐 모니터 쪽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바로 벽컴 센터에다 바로 꽂았지. 여기다 뻥방지 전원 여기다 꽂으시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잠깐 들어도 말았죠. 얘는 정상이에요. 정상. 지극히 정상이죠. 그리고 항상 뭡니까? 꽂았다면 충전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체 보호를 위해서 항상 이게 방전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드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불량난 거예요. 요게 지금 포스에 들어가는 그 SMPS인데 요게 이제 맞는 게 없어서 수리하러 들어왔는데 나 꽂아보니까 쇼트가 난 거예요. 자, 꽂아보겠습니다. 자, 쇼트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쇼트냐면 스위칭에로 쇼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뻥방지직을 이용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적인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죠. 고장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뻥방지 지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고장을 갖다가 확대시키지 않는 우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뻥방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지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오늘 동영상에 보신 분들은 당장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TV 수리나 모니터, 이제 LED 방식의 그런 TV나 모니터를 쓰시는,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 핫플레이트는 필수적이죠. 필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핫플레이트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핫플레이트는 종류가 많아요. 모니터 TV 수리 핫플레이트가 있고, BGA 쪽에 칩셋을 리볼링한 핫플레이트 틀려요. 이걸 그쪽에 쓰시면 안 되겠죠. 얘는 뭐냐면 LED 패키지를 수리하는 이 핫플레이트라고 보면 되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하나는 초소형이에요. 저는 요즘 요거는 안 쓰고요, 소형 핫플레이트를 많이 씁니다. 뭐 장비를 구매했더니 뭐 서비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예전에 하나 산 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요걸 제가 쓰기에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치 달고 있는 식으로. 어떤 분이 이 플라스틱이 녹지 않느냐? 녹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대를 높게 해놨어요. 높게 해서 제가 써보니까 뭐 플라스틱이 뭐 열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거나, 요것도 우리가 이제 사용이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여러분들이 요거 써도 되고, 뭐 요거 굳이 구입하고 싶다면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얘는 온도 컨트롤 패널이 있지만 얘는 돌격 앞으로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온도까지 올라가면 계속 그 온도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LED 백라이트 패키지 갈기에는 작업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LED 패키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열풍기나 인두기로 LED를 달 수는 없어요. 왜냐면 LED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핫플레이트를 써야 되는데, 그 핫플레이트 그 LED 패키지 솔더링 할 때는 납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크림 납을 많이 쓰죠. 크림 납을. 크림 납을 회로에 우리가 묻혀주기 위해서는, 이런 번 옛날에는 정량 토출기 디스펜서라는 걸 썼고, 뭐 주사기 배럴 정도 썼는데, 저는 두 개가 다 불편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이쑤시개나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 팁 조그만 거 소형 그거 갖고 그냥 찍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량 토출기 디스펜서는 여기 이제 그냥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컴프레셔에 압축 공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공기 압력으로 토출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에 있는 컴프레셔에 배관을 연결해서 뽑아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오래되면 여기 있는 그 납들이 좀 굳어버려요. 그래서 토출이 안 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이제 요 주사기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건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일로 나오는 방식인데, 한 번은 또 계속 나와요. 어느 정도까지.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크림 납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쑤시개나 아니면 이제 소형 드라이버를 해서 여기다 묻혀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이 납들도 크림 납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오랜 시간 하면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는데, 뭐 이거를 냉장 보관 원래 해야 되는데 냉장 보관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으면은 얘를 이제 다시 그냥 그런 용액들이 있어요. 용액들. 걔를 부어가지고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뭘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우리가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구매하면 키트로 이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 부품들이 다 이게 없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품들이 굉장히 초소형 이런 SMD 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걸 우리 인두기나 열풍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상 이 핫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매장에 쓰려고 볼륨 VU 메타라고 음악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이 레벨 메타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완성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간격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들 좁더라도 이 부품을 여기다 소자를 붙이면은 이 간격들이 삐뚤어지는데, 약간 삐뚤어지는 건 관계없습니다. 납이 녹으면서 요 위치를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디스펜서나 아니면 주사기 배럴청 같은 거 사서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써다 보니까 뭐 개인의 어떤 게 또 틀리겠지만은 좀 불편해서 현재는 안 쓰고 있고요. 자, 요거 지금 초소형 지금 PCB거든요. 요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건 지금 정량 토출기를 쓴 거예요.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납을 갖다가 적당량 이렇게 이제 묻혀주면 돼요.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못 쓰겠죠, 이거? 그냥 이쑤시개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을 이렇게 대충 맞춰주세요. 뭐 정확하게 맞춰주려 하지 말고. 왜냐면 녹으면서 납이 제대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림납은 점성이 있어가지고 이 부품도 이게 다 달라붙어요. 뭐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이걸 이제 기계로 쏴주겠죠. 크림납을 쏴주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스텐실을 만들어서 스텐실에다가 이 기계가 싹 문질러주는 거죠. 그럼 여기 나무 묻겠죠. 그 어떤 사람 이게 스텐실을 이렇게 그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핫플레이트에다 얹어주게 되면 여기 납이 녹으면서 회로를 찾아서 얘가 딱 정위치가 돼버려요. 요게 저는 250도로 세팅했습니다. 이제 녹으면서 이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LED 패키지도 마찬가지겠죠. 크림납 쓰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작업성이 더 좋더라고요. 제자리를 딱딱 찾아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위치가 좀 많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이런 제가 작업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겠죠. 제가 지금 만들어서 매장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예뻐요. 밤에 이렇게 또 음악 틀어놓고 키면은 상당히 아주 예쁩니다. 이 국내에서 살려면 비싸요. 완성품이 비쌉니다. 이거 VU 메타라고 하죠. VU 메타, 볼륨 메타. 지금 제자리로 딱딱 찾아가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핫플레이트 온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에서 작업하면서 온도를 여러분들이 맞는 온도를 설정해서 그 온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수리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대전화코 내에서 방전기죠. 방전기. 방전기는 뭐 이렇게 완성품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완성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꼭 굳이 완성품을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220V를 인가하고 뺐을 때 다음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감전을 많이 당합니다. 얘는 이제 전기가 안에 310V, 뭐 600V까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몸의 신체에 데미지를 입는 거니까.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걸 떠나서 우리 신체에 데미지가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데콘 방전기는 항상 이것도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습관을 안 들이면요 이 작업을 안 하게 돼. 저는 전기를 많이 감전돼 본 적이 많아요. 이 습관이 안 돼서 장갑 끼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고 참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주 하죠. 그래서 데콘 방전기는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릴레이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단종된 것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사용하는 것이 릴레이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고주파 트랜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저항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릴레이하고 저항, 이 고주파 트랜스 이용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참조하셔도 되고, 또 우리 지금 공식 카페에 오면 어떤 분이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데콘 방정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참조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 공식 카페에 오면 참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뭐 실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정보를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 교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뭐 저도 뭐 그걸 통해서 한 수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가 있다면 그런 공식 카페를 통해서 정보 교환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또 카페 회원들은 또 한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하는 좋은 하나의 광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지금 많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참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그를 이용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보면 아이디어들 많이 올려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 리드봉을 이렇게 양쪽에 달지 말고 이 지금 핀셋형 프로브가 있어요. 요게 국내에서는 좀 비쌉니다. 뭐 비싸다고 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해외 사이트에서 되면은 뭐 5개, 뭐 10개 세트로 해서 뭐 싸게 파는 적도 있더라고요.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데콘 방전기를 안 쓰더라도 우리 테스터기에 리드봉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 꽂아 가지고 특히 이제 SMD 뭐 컨덴서라든가 SMD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소형 소자를 측정하기 좋습니다. 이게 그때 활용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몇 개 갖고 있는데 측정할 때 불편하면 그거 꽂아서 테스터에 꽂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장에 뭐 다 만들어 봤는데 뭐 고주파 트랜스 이용하는 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매장에 인버터 버린 거 많잖아요. 그 트랜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2차 측을 이용하는 거예요. 코일 많이 감긴 부분이 2차 측이죠.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완성본을 사실라 그러면은 대전학원 내에서 방전기 하면은 또 우리 해외 사이트 많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요걸 하나 사봤는데 글쎄 뭐 개인 취향이겠죠. 예. 요는 이제 특히 릴레이 같은 거는 이제 방전시키면 소리가 굉장히 크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LED로다가 충방전되는 게 방전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소리도 없으면서 좋겠죠. 근데 뭐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예. 뭐 가격이 제가 지금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산지가 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매장에 버려진 고주파 트랜스를 가지고 2차 측을 이용하는 거예요. 1차 측은 코일이 적게 감겨져 있고 2차 측은 뭡니까? 많이 감겨져 있죠. 왜냐면은 이쪽에 권선비에 전압이 비례하다 보니까 많이 감긴 쪽이 백라이트로 가는 쪽이니까 2차 측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선된 거 쓰시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테스터기로다가 얘 저항 측정해서 단선되는지 아니를 해서 단선이 안 됐으면은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드봉에다가 이 극성에 관계없이 그냥 요 단자가 2개 나와 있죠. 2차 측은 2개가 나와 있죠. 여기다 납땜을 해서 구르고를 고정해서 여러분의 작업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 지금 1차 측이죠. 코일이 적은 관계 있죠. 2차 측은 보통 보면 여기에 단자가 2개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쪽 단자들은 좀 나와 있으니까 잘라버리시고요. 닛바로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측, 2차 측에 이제 단자 2개 나와 있는 데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죠. 그럼 관계없이 아무데나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핀셋형 프로 보면 여기 편편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적당한 위치에 그루건으로 해서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220V 인가하면 항상 작업 다이에는 데컨 방전기 지그하고 뻥방지 지그 이게 2개가 나에 불편하잖아요. 아까 저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뻥방지 지그에 데콘 방전기 지그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리드봉을 달든가 아니면 요걸 거기다 꽂아서 바나나 잭에 꽂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면 편하겠죠. 그럼 하나로다가 작업이 되니까 통합이 된다는 것은 좀 편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만드세요. 뻥방지 지그하고 대전학원 내에서 방전기는 우리가 뛸래야 뛸 수 없는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모니터 TV 에이징 지그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모니터 수리를 해가지고 액정의 영상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보려 그러면은 항상 어떤 게 개입이 돼야 됩니까? PC를 부팅을 시켜서 그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해야지 어떤 화면이 정상이 나오는지 구현되잖아요. 그 PC 큰 몸체가 있는 PC를 갖다 개입시킨다는 자체는 작업성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에이징 지그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에이징 지그 모니터 신호 발생기라고 그래서 이거 팔아요. 요거 하나만 구입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양면성을 갖고 좀 작업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볼트메타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널 발생기 1개, 토글 스위치 2개. 요거는 이제 2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데, 하나는 전원을 공급해서도 쓸 수가 있고, 하나는 이 배터리, 우리가 9V 배터리죠. 에서 시그널 발생기를 단독으로다가 전원 이 아답터 개입 없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우리 매장에서 나가나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죠. 아, 모니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껴가지고 모니터에 연결했을 때 신호가 제대로 거기에 이제 테스트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아, 모니터 분량이 아닌데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보여주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좋은 지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아크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쁘게 만들라 그러면은 아크릴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에 맞게끔 재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매장에 있으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소형 테이블 속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요런 거. 그럼 아크릴 같은 거라든가 얇은 방열반 히트싱크 얇은 건 잘 잘라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테이블 소를 그 요거하고 소형하고 이런 것도 하나 갖고 2개를 갖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지그 만들 때 씁니다. 지그 만들 때 이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셋톱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재단할 때도 삐뚤삐뚤해요. 모양이 없어지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예쁘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도 보일 때도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이블소가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10만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있으면 뭐 적당한 뭐 나무라든가 아크릴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걸 자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호 발생기가 단점이 뭐냐면요. 요즘에 나오는 그 모니터 TV들은 뭡니까? RGB나 DVI 포트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만들어주면 좋은데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또 메이커에서는 제조 원가를 갖다가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요즘 나오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메이커들은 보통 HDMI 포트 하나 아니면 DP 포트 하나밖에 없어요. DV, RGB 포트는 없습니다. 근데 중소규모 제품들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원가 제조 원가를 생각해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신호 발생기가 이 RGB 포트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나온 테스트 화면이 RGB 포트를 통해서 나가는 거라 모니터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응용을 해야 되겠죠. 얘를 갖다 우리가 컨버터를 써야 된다고요. RGB는 뭡니까?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로 바로 꼽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버터를 이용해야 돼요. RGB to HDMI라든가 RGB to DP 포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RGB to HDMI 아답터를 갖고 있습니다. 컨버터라고 그러죠. RGB 신호를 얘를 통해서 디지털 변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HDMI 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HDMI다 모니터가 HDMI, TV HDMI로 되어 있다. 그럼 HDMI 포트를 연결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DP 포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젠다가 또 있잖아요. DP to HDMI to DP 포트라는 젠다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케이블 연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입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그널 발생기가 HDMI DP 포트까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조그마다 보니까 아마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작자가. 그러니까 요런 컨버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컨버터들은 외부에서 전원을 가해줘야 돼요. 전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전용 전원이 좀 센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연결해도 안 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쓴다 그러면 아답터를 여기다 이 전원으로도 여기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죠. 좀 공급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블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런 케이블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있으면 뭡니까? 모니터 수리를 했다. TV 수리를 했다. 영상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영상을 구해냈는데 라인 디펙트가 나온다. 아이 문제겠구나. 그런 걸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PC 역할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시그널 발생기 안에는 테스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들이 어떤 그 패턴들이 변하죠. 그래서 모니터 정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PC 개입 없이도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에이징 지그다 이거죠. 그래서 출장 나가시는 분들 저는 이제 수리 때문에 출장을 안 나가는 사람인데 뭐 매장 운영하시는 분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거 하나 갖고 가면 왔다죠. 소비자들이 참 그러네요 하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저같이 만드는 완성품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완성품입니다. 이게. 요 건전지 전원을 하게 되면 이 건전지 전원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뭐 요건 이제 아답터 전원이죠. 왜냐면 아답터 전원은 여기 지금 컨버터에 별도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때 어차피 이 전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 건전지 전원을 내리고 얘를 하나 올리게 되면 이 컨버터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모니터나 TV가 RGB만 있다면 건전지 전원 하나 갖고도 충분히 가동이 되죠. 얘가 필요가 없죠. 여기서 RGB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나 TV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RGB 포트, DVI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널 발생기를 통해서 RGB를 갖다 디지털로 변화해 주는 이 컨버터가 필요하다. 그 컨버터가 자체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원을 아답터로 연결해 줘서 한다. RGB만 있는 것은 얘가 필요 없고 건전지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만드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그맣게 만들어서 회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회로도예요. 여기 회로도. 이렇게 만드세요. 이 회로도는 제가 따로 지금 그 저희 공식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로도를 보시고 만들면 되겠죠. 시그널 발생기 여기 지금 그 12V 볼트미터 연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HDMI 컨버터 쓸 때는 전원이 들어가야 돼. 아답터 전원을 쓰시는 거고 RG만 한다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 안에 건전지 9V 건전지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들을 설명해 놨죠. 그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CCTV 업체는 모니터를 뭐 몇백 대 가지고 뭐 대여를 해주는 데기 때문에 모니터 수리가 많이 들어와요. 뭐 대형도 TV도 가끔 들어오고 그쪽에서 큰 거. 그러면 뭡니까? 전 이거 가지고 먼저 테스트해요. 이거 왜 작동이 안 되죠? 그러면 전원 인가해 가지고 얘 시그널 넣어본다고요. 그러면 화면이 뭐 줄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거는 뭐 수리가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바로 그냥 결정을 뭐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PC를 켜가지고 윈도우 부팅을 해서 꽂아봤다고요. 영상 신호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건 지금 TV 수리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없다 그러면 또 뭡니까? 여러분들 ISP 지그 보통 RT809F를 많이 갖고 있죠. 거기도 시그널 발생기가 있죠.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거기도 이제 컨버터가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회로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RGB 포트만 있는 경우에요. RGB 포트만. 모니터나 TV RGB 포트가 있다 그러면 얘는 컨버터는 필요 없겠죠. 건전지 전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동이 된단 말이죠. 건전지 전원. 이 한 케이블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모니터나 TV 쪽 RGB 포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화면이 나오죠. 했는데 뭐 줄이 생기거나 이상이다 그러면 모니터 불량으로 해서 수리를 들어가면 되겠죠. 저희 테스트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잖아요. 옆에 데스크탑을 놓든가 노트북을 놓든가 해서 영상 신호를 집어넣어줘서 화면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모니터에 HDMI DVI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포트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컨버터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죠. 컨버터에 있고 이 전원이 지금 별도 전원 들어가죠. 이때는 이제 건전 전원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아답터를 넣어서 220V를 아답터에 인가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전원이 여기에 공급되죠. 지금 RGB to HDMI이기 때문에 HDMI 포트를 꽂고요. 자, 요걸 이제 디지털로 그쪽 포트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뭐 TV든 모니터든 여러분들이 내부 매장에서 수리하든 아니면 뭐 급하다고 와줄 수가 없겠습니까? 거래처에서.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테스트하면은 모니터 불량이도 아니다. 그러면 불량에서 안 켜진다 그러면은 이거 모니터 불량이네요. 하고 이제 매장에 갖고 와서 수리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에이징 테스트 지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편하겠죠?
자, 패널 테스트 지그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장시간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